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딸의 방문 틈으로 스며나오는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아빠는 정말 멍청해.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지경이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날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김민준, 45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까? 그날 아침, 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년을 바쳐 일군 직장, 그곳에서 나는 단순한 회계사였다. 숫자만 다루는 삶, 가족을 위해 참아온 고독한 나날들. 상사가 내게 말했다. 민준 씨, 회사가 어려워서 미안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올린 결과였다. 배신의 첫 번째 고리.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통화 중일 터였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집에 일찍 온 걸 숨겼다. 왜? 그냥 피곤해서.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엿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지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처음엔 평소의 수다처럼 들렸다. 이야, 진짜 웃겨. 우리 엄마가 또 쇼핑 갔어. 아빠는 예휴 웃음소리. 친구들의 웃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아빠는 정말 멍청해.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지경이잖아. 회사에서 잘린 거 알지?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무능해서래? 나 같으면 그런 아빠 없던 게 낫겠다니까? 세상이 멈췄다. 내 귀가 착각인가 싶어 문틈으로 다가갔다. 지은이, 내 피부치, 16살의 딸이 스마트폰 화면 향 그렇게 말했다. 친구들의 진짜. 와, 불쌍하다라는 대답이 따라붙었다. 불쌍하다. 나를. 아니, 그건 동정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 가벼운 미소. 그것은 증오였다. 아니, 경멸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멍청한 앞.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16년 동안 나는 지은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야근 후에도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공원에 데려가 스윙을 밀어주던 그 아빠. 그런데 왜? 왜 내 딸이 나를 그렇게? 그날 밤 아내 혜진이 돌아왔다. 쇼핑백 가득 든 명품 가방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지은이에게 내 해고 소식을 말한 게 분명했다. 좋았어. 피곤해서 일찍 왔어. 나는 거짓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집안의 진실을 파헤치겠다. 다음 날 나는 실업자로서의 첫째 날을 보냈다. 이력서를 쓰려다 대신 혜진의 핸드폰을 뒤졌다. 비밀번호는 지은의 생일. 간단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낯선 이름이 떴다. 준호 옵. 혜진의 상사. 오늘 저녁 호텔에서 봐. 민준이 해고된 거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 바로 내 아이디어를 훔친 그 상사. 그리고 혜진은 그와 동침하며 내 인생을 팔아넘겼다. 배신의 두 번째 고리.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 지은이의 학교로 갔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딸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선생님의 말에 지은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주 외출하시고
아빠에 대한 불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아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은이를 기다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물었다. 지은아,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피했다. 뭐 그냥요? 아빠는 아빠잖아요. 그 말 뒤에 침묵. 혜진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지은이의 눈에 스치던 동정. 아니, 연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 왜 나만? 왜 가족이 나를 버리는 거지? 20년 전 나는 혜진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가난한 집안에서 나온 그녀를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은 나를 삼키려 했다. 다음 주 나는 준호를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민준 씨,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혜진 씨와 당신. 그리고 내 해고. 이게 다 당신 짓이군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야. 민준 씨, 제발.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차가운 웃음. 오해. 좋아. 그럼 내가 당신 인생을 오해야? 내일 경찰에 제보할게. 횡령 증거도 있으니까. 준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얼마든지.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었다. 공정함. 당신이 내게 한 대로 당신 가족에게 똑같이 해. 당신 딸, 초등학생 맞지? 학교에 당신의 조회 사진 보내줄까? 그는 울었다. 제발 하지 마. 나는 떠났다. 첫 번째 복수.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방에서 울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제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한 걸 후회한 모양이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빠가 멍청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고리가 느껴졌다. 지은이의 눈물 뒤에 숨겨진 무언가. 며칠 후 나는 혜진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은행 계좌. 준호로부터 받은 돈, 수백만 원 그리고 지은이의 용돈 계좌로 흘러간 돈이 지은이가 알았다. 엄마의 외도로 인한 돈을 자신의 쇼핑에 썼다. 아빠, 이거 사줘. 지은이가 명품백을 들고 와 말한 적이 있다. 그 돈의 출처를 이제 알았다. 배신의 세 번째 고리. 가족 전체. 나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한 복수. 혜진에게는 이혼 소송, 준호에게는 회사 폭로. 지은이에게는 진실. 그녀가 선택하게 할 것이다. 사랑할지, 증오할지.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은이가 준호의 아들, 학교 선배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친구의 SNS. 오빠랑 데이트. 완전 로맨틱해. 사진 속 남자, 준호의 얼굴과 닮은 소년. 내 딸이 내 원수의 피를 이어받은 자와. 나는 지은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칼은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였다. 날카로운 은빛이 불빛에 반사되며 내 손목을 스쳤다. 이게 맞나? 머릿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하지만 그 의심을 삼켰다. 배신의 무게가 너무 컸다.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는 정말 멍청해. 밖은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11월,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의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빠.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동자가 커졌다. 칼을 본 순간. 지은아, 아빠가 멍청한가 봐.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뒷걸음쳤다.
아빠, 무서워 왜 칼을, 나는 앉았다.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내가 준호 오빠 아들과 사귀는 거 알아. 그 오빠 아빠가 우리 집을 망친 사람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소개해준 거야? 나도 몰랐어. 그냥 오빠가 좋았어,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16살의 사랑, 순수할 텐데. 왜 하필, 저게 피.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혜진의 외도, 준호의 배신, 돈의 흐름. 모든 걸 지은이는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 나도 돈 썼어. 용돈으로. 그 밤 우리는 울었다. 함께. 하지만 그 눈물은 화해가 아니었다. 균열이었다. 다음 날 나는 혜진을 불렀다. 이혼하자. 그녀는 웃었다. 갑자기 왜? 오빠,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사진을 던졌다. 이게 스트레스야. 내 인생이야.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미안해. 준호가 강요한 거야? 회사에서 나랑 그리고 내 자리, 내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 도와준? 웃기지도 않았다. 내가 내 인생을 팔아넘긴 거지? 지은이한테도 돈 먹였고.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지은이 생각해. 우리 딸이 그 단어가 또 칼이 되었다. 지은이는 내 탓이야. 내가 준호 아들과 사귀게 한 거.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우연이야. 준호가 학교 후원회에서 소개한 거지, 우연.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나는 소리쳤다. 너희들, 나 없이도 잘 살겠네. 나 없이. 이혼 서류를 준비한 건 그 주였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실업자지만 저축은 있었다. 준호에게는 익명으로 횡령 증거를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뉴스에 떴다. 대기업 회계팀장, 횡령 의혹으로 수사 착수. 준호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들, 지은이의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지은이는 나를 원망했다. 아빠 때문에. 오빠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공정하게, 지은아. 그 오빠 아빠가 우리한테 한 짓처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부터 집은 무덤이 되었다. 나는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력서에 해고가 새겨진 3 인터뷰에서 왜 그 회사에서 나왔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개인 사정지라고 했다. 실패. 또 실패. 그러던 중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 형, 준호 잡혔어. 내 덕분이야. 하지만 혜진 누나가 자살 시도했대. 자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민준아, 나 죽을래. 지은이가 날 미워해. 나는 손을 잡았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녀의 고백. 준호가 처음엔 강간이었어. 하지만 나중엔 돈이 필요했어. 지은이 교육비, 집 대출. 내가 무능해서 무능? 또 그 단어. 나는 손을 뗐다. 그럼 죽어. 내 선택이야. 병원을 나서며 나는 울었다. 복수의 맛은 쓰디썼다. 지은이는 엄마 곁에 붙어 있었다. 아빠, 왜 엄마를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증오가 스쳤다. 나를 향한. 그 후 나는 홀로 살았다. 이혼은 성립되었다. 혜진은 정신과에 입원. 지은이는 엄마를 따라갔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엉망. 준호의 아들과 헤어진 후 친구들도 멀어졌다. SNS에 가족이 다 망했어. 아빠 탓이라는 글. 나는 그 글을 봤다. 또 배신. 내 복수가 딸을 파괴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 고리. 지은이를 되찾거나 영원히 잃거나. 어느 날 지은이가 집으로 왔다. 아빠, 나 미안해. 엄마가 퇴원했어. 같이 살자. 우 그녀의 손에 꽃다발. 용서.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쥐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X. 꽃다발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이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 아빠, 엄마가 기다려. 같이 저녁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칼날은 여전했다. 이 용서가 진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저녁 식탁. 혜진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화장을 하고 나왔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날 살려준 거야. 살려준?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쥐었다. 지은아, 학교는 어때?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친구들 다시 사귀고 있어.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내 비밀을 퍼뜨린 자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혜진이 다가왔다. 민준아,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를 위해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따뜻함. 옛 추억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시작. 내가 끝낸 거잖아. 그 밤, 지은이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 또 통화. 나는 문틈으로 들었다. 응, 오빠. 아빠가 아직 화났어. 하지만 엄마가 중재해줄 거야, 오빠. 준호의 아들.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는 아직 그를 놓지 않았다. 오빠, 나랑 만나자. 학교 뒤편에서. 다음 날 나는 학교로 갔다. 비밀리에. 지은이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걸 봤다. 키스. 16살의 키스. 순수해 보였지만 내 눈엔 독이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또 증거. 집으로 돌아와 나는 폭발했다. 지은아, 그 새끼랑 왜 만나? 그녀는 울었다. 아빠, 사랑해. 왜 우리를 갈라놓아? 사랑. 그 단어가 칼이 되었다. 사랑. 그 새끼 아빠가 내 엄마랑 잤어. 내 인생을 망친 놈. 지은이는 소리쳤다. 엄마 탓이지. 아빠는 그냥 약해. 회사에서 잘린 것도 복수한 것도 다 무의미해. 아빠 때문에 내가 미움받아. 그녀의 말,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약해. 멍청해. 같은 단어. 혜진이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만해. 지은이가 불쌍해. 오 불쌍해? 나는 웃었다. 너희들 나 없이도 잘 살잖아. 준호 가족이랑 합가나 해. 집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지은이는 가방을 챙겼다. 아빠, 나 갈게. 할머니 집으로 문이 쾅 닫혔다. 혜진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나는 홀로 남았다. 다시.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다. 소주병이 세게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 공정한 복수. 이게 공정해. 준호는 감옥에 갔다. 혜진은 정신적 충격. 지은이는 상처. 하지만 나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다음 주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회계 사무소. 월급은 반토막. 하지만 일은 일. 동료 하나 박 선배가 말했다. 민준 씨, 과거는 잊어. 가족이 제일이야의 가족.
그 단어가 아팠다. 그러던 중 지은이로부터 메시지. 아빠, 나 임신했어. 오빠랑 세상이 무너졌다. 16살 임신. 준호의 혈통.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갔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배를 만지작거렸다. 아빠, 미안. 하지만 지킬 거야. 지은이의 눈, 결의에 차 있었다. 혜진은 울었다. 민준아, 도와줘. 우리 손자잖아. 손자. 적의 피임나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너희들,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야. 지은이는 말했다. 아빠, 용서해. 나처럼 아빠도 용서받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 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 하지만 조건으로 준호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나의 용서.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지은이의 임신은 합병증이 있었다. 조산. 아이는 NICU에 들어갔다. 작은 생명, 내 손자. 하지만 지은이는 출혈로 위중했다. 아빠 사랑해, 그녀의 마지막 말. 지은이가 죽었다. 16살의 은혜 복수의 대가. 병원 복도에서 나는 울부짖었다. 혜진은 쓰러졌다. 우리 딸. 아이, 손자는 살았다. 하지만 이름은 지은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맹세했다. 복수는 끝, 이제 지키는 삶. 하지만 그 맹세는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손자의 울음소리가 병원 방을 채웠다. 작고 가녀린 소리.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지은이의 얼굴이 스쳤다. 지은아, 미안해. 혜진은 멀찍이 서서 눈물을 훔쳤다.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해? 장례식은 조용했다. 서울의 작은 장례식장. 지은이의 학교 친구들 몇 명이 왔다. 선생님, 지은이가 왜요? 그들의 눈물. 나 때문에. 모든 게 나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손자를 돌보았다. 이름, 지훈. 지은이와 준호의 아들. 아이의 눈, 준호를 닮았다. 매일 그 눈을 볼 때마다 증오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꾹 참았다. 지은이의 마지막 부탁. 아빠, 지켜줘. 혜진은 아이를 보며 울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민준아, 용서해줄래?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말했다. 용서. 내가 지은이를 죽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손자를 키우는 일, 밤낮 없이 우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그 과정에서 과거가 스쳤다. 지은이를 키울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증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출소했다. 감옥 2년. 그는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민준 씨, 내 손자 봐줘. 그의 눈,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이 미안해. 내 탓이야.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준호를 닮은 얼굴로 울고 있었다. 들어와. 나는 말했다. 준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내가 다 망쳤어.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준호의 고백. 혜진 씨와 처음엔 실수였어. 하지만 나중엔 내 자리 노렸어. 야심 때문에. 야심.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나는 물었다. 지은이랑 내 아들, 왜? 준호는 울었다. 내 아들이 지은이를 좋아했어. 나 몰래 사랑. 또 사랑. 세상을 망치는 그 감정. 준호는 떠났다. 하지만 그 방문 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의 끝인가?
아니, 새로운 갈등. 혜진이 다시 다가왔다. 민준아, 같이 키우자. 지훈이를 위해. 나는 거절했다. 너 없이 할게. 내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방문. 음식 가져오고 아이 돌봐주고. 천천히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아팠다. 발열,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유전병 가능성 있어요. 아버지 쪽 혈통, 준호의 가족력. 암, 지은이도 몰랐던 병. 준호를 불렀다. 내 탓이야. 이 아이가 죽으면 준호는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됐다. 수술. 위험한 수술. 수술실 앞에서 나는 기도했다. 지은아, 도와줘. 아이는 살았다. 하지만 약한 몸, 매일 병원 통원. 그 과정에서 혜진과 나는 가까워졌다. 공통의 적, 슬픔. 민준아, 사랑했어. 진짜로 그녀의 고백.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훈이의 학교 입학. 5살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는? 나는 대답했다. 천국에 있어. 하지만 지훈의 눈에 호기심. 준호의 아들, 지은이의 옛 남친이 나타났다. 이제 21살. 지훈이 내 동생이야. 도와줄게. 그는 변했다. 대학생, 착한 청년.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갈등. 다시. 지훈이가 그를 좋아했다. 삼촌, 그 소리에 내 증오가 되살아났다. 저 새끼 멀리해. 하지만 지훈이는 울었다. 왜? 삼촌 좋단 말이야. 결정의 순간. 용서할까? 파괴할까? 나는 선택했다. 가족을 재건. 준호를 불렀다. 너도 와. 이 지훈이를 위해. 그는 왔다. 어색한 식탁. 하지만 웃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마지막 배신. 혜진의 전화. 민준아, 준호가 다시 나랑 불가능. 그녀의 목소리 떨림. 칼은 내 손에서 미끄러질 듯 떨렸다. 현관문 앞, 혜진의 그림자.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물었다. 진짜야? 또 그 새끼랑.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해야? 준호가 그냥 상담 왔어. 지훈이 병 때문에. 오해. 또 그 단어.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증명해. 이 그녀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메시지. 준호이 미안. 그만하자. 라는 글. 진심인가? 그날 밤 지훈이는 잠들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불빛들, 각자의 비밀을 숨긴 채 내 삶처럼. 다음 날 가족 모임. 준호와 그의 아들, 혜진, 나, 지훈이 식탁에서. 준호가 말했다. 민준 씨, 내 덕에 깨달았어. 내가 잘못 산 삶. 그의 눈, 진심. 지훈이가 웃었다. 할아버지, 삼촌. 천천히 치유가 시작되었다. 지훈이의 학교 생활. 아이는 밝아졌다. 친구들 사귀고 그림 그리기. 나도 직장에서 승진. 작은 성공.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지은이의 길, 묘지에 갔다. 꽃을 놓고 속삭였다. 딸아, 아빠가 잘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지은이의 대답처럼. 혜진과 나는 재혼을 논했다. 민준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지훈이를 위해. 결혼식은 작았다. 지훈이가 반지꽂이, 준호는 축하 인사, 과거의 적, 이제 가족. 하지만 고조. 지훈이의 병이 재발했다. 암, 초기지만 치료 필요. 비용, 어마어마.
준호가 말했다. 내가 대줄게. 속죄로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 치료 중 지훈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아프지? 내가 나쁜 아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니, 내가 최고야. 수술 성공. 지훈이는 회복.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밀이 드러났다. 혜진의 일기. 준호와의 관계, 지은이를 위한 거였어. 그녀가 원한 명품, 교육, 민준이 모르게. 지은이가 알았다. 엄마의 외도를. 그리고 침묵했다. 내 딸, 배신을 알면서도 참았다. 왜? 가족을 지키려? 그 진실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 그건 헛짓. 진짜 고통은 사랑의 무게. 지훈이가 퇴원한 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웃음소리. 하지만 내 미소 뒤 영원한 상처.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순환. 멈추는 법, 용서뿐. 하지만 용서의 대가 평생의 짐. 평화는 깨지기 쉽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선생님 전화. 지훈이가 왕따 당해요. 다른 아이들이 자빠가 범죄자라고 해요. 준호의 과거. 아직 살아있는 그림자. 나는 학교로 갔다. 지훈이는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싫대. 그 작은 손, 내 손을 쥐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말했다. 준호 씨 과거, 왜 퍼뜨려요? 선생님은 한숨. 부모들 사이에 소문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불렀다. 내 탓이야. 다시 망쳤어. 그는 사과했다. 내가 학교 후원 끊을게. 대신할게. 하지만 늦었다. 지훈이는 밤의 악몽. 할아버지, 가요. 혜진은 울었다. 민준아, 이게 다 우리 탓이야. 지은이처럼 지은이, 그 이름이 다시 칼이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복수. 아니, 정의. 준호의 과거를 공론화. 하지만 이번엔 법적으로. 변호사 만남. 횡령 재심. 증인으로 서세요. 나는 서명했다. 재판. 법정에서 준호는 나를 봤다. 민준 씨 왜? 나는 말했다. 지훈이를 위해. 내 죄값 치러. 판결. 준호, 추가형. 하지만 그의 눈, 포기. 이제 끝내. 지훈이는 회복했다. 새로운 학교. 친구들. 아이의 미소, 내 구원. 혜진과 나는 진짜 재건. 상담소 다니고 이야기 나누고. 민준아, 사랑해. 그녀의 말, 이제 믿었다. 지훈이가 10살 됐다. 생일 파티. 가족 모두. 준호의 아들, 이제 삼촌. 웃음소리 가득. 하지만 밤에 나는 홀로 생각한다. 지은아, 내가 봤으면. 아빠가 배웠어. 복수는 파괴. 사랑은 재건. 이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 매일 선택의 연속. 배신의 고리 끊기 위해.